자, 당신의 한 끼 오늘 게스트분은 이곳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 예술의 냄새가 좀 물씬 나지 않으세요? 자,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최인홍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한 끼 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우동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일본에서의 우동. 일본 생활하셨을 때. 예. 프리. 아우. I'm gonna show you when you're mine, oh mine, mine, oh mine. Treasure. 우동 맞습니다. 예. 아유, 진짜 그때 드신 것처럼. 아, 감사합니다.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자, 당신의 한 끼 오늘의 게스트분은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시죠. 차인홍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국에서 방송하러 대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이 고향이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 음악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이자 바이올린 연주가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차인홍.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음대 교수 겸 지휘자가 된 인물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참 어려운 직업이고 겁나는 분야인데 지휘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박사학위를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또 저희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휘자가 된다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열려서 지휘자가 되었네요. 내가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뭐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지휘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휘자가 되신 후에 몸이 약해지셔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지휘자들은 몇 분 계셨어요. 그렇지만 원래부터 장애를 가진 분이 지휘를 한 경우는 세계에 없을 겁니다. 작년 여름 대전에서 열린 음악제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던 차인홍. 그가 지휘하는 공연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저 교수님, 제가 이렇게 뒤로 좀 돌아봐 달라고 부탁드린지 혹시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시겠어요? 사실 지휘자분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뒤태잖아요, 뒤태.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뒤태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제 뒤태는 볼 게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뒤태가 아주 그냥 태평양처럼 넓으신데 어떻게 뒤태 관리도 좀 하시나요? 지휘자분들? 아니. 아니 사실 그 지휘봉도 잡으셨지만 지휘자란 직업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지휘하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고 완벽주의자고 결벽증도 약간 있고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어떤가요? 원래 성격하고 네네. 음악에 대한 또 성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또 완벽해야 되고 예민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지휘봉 제가 한번 잡아야 될까? 이게 참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얇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막대기인데 이렇게 들면은 이게 제가 약간 오한기가 있었는지 잘 되네요 이게.
그 지휘봉으로 지휘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아, 지휘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휘봉이 중요한가? 네. 이거 뭐 무슨 박달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지휘봉만 가지면 되게요. 그건 네. 아니고 예. 결국은 실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단원들과 그 교감에 의해서 음악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당당히 우뚝 선 지휘자 차이농.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세계적인 음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에게 대전은 어떤 곳일까요? 대전이 고향. 예,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예예. 22살까지 대전에서 살았고요. 미국에 갔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이 그러면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 그럼요. 저는 곳이겠네요.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제가 6년간 다시 와서 귀국해서 살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대전에서 또 살았습니다. 그때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고 제가 다시 미국에 갔죠. 그래서 대전 이외에는 제가 한국에서는 아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한국은 거의 그러네요. 대전 고향 이런. 대전 동구 대동에서 어느 가난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차이농. 2살 무렵 심하게 병을 앓고 난 후 영영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거죠. 첫 돌이 되기 전에 이제 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그냥 걸리는 시절 아닙니까? 예방 주사를 못 맞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소아마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소아마비라고 하니까 그때 예방 주사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미 예방 주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다 예방주사를 맞고 있을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소아마비라는 병명조차 모르던 딱 그 시절에 제가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집에서 보내다가 이제 9살 되던 해에 재활원에 간 거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 위해 차이농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전의 한 재활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월 참 많이 흘렀죠. 아, 그럼요. 예, 학기도 많이. 예, 그럼 여기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예, 예. 학기가 좀 어딘가 바뀌고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죠.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이곳은 1962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교육은 물론 자립을 위한 생활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억하는 50년 전 재활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위에 사진이 이제 저희가 진짜 그 자랐던 그 재활원의 전경이네요. 예전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다고. 예, 그 월평동. 월평동에 성심병원 그 자리. 이제 지금은 뭐 개발돼 가지고 너무 번화해졌는데 그때는 그 만년교 바로 옆에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그때는 대전에서 보면은 시외 같은 뭐 어른 데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숙 생활을 한 거죠.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 마음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하지만 9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있는다는 것은 뭐 아무튼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뭐 그것들이 절대 저에게 후회스럽거나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활원에서 제가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이 저에게는 오늘 이끝까지는 기적 같은 그 선물이 이 재활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9살 늦은 나이에 재활원 생활을 시작한 차이농.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었을까요? 성치 않은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곳에서 기적처럼 바이올린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음악하는 분께서 이 저희 재활원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 성함이 강민재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게 이제 학교 측에다가 말씀하셔서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부잣집의 자녀들만 그 바이올린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죠.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다른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이런 교실에서 배우고 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복도에서 저는 듣기만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서 어머님한테 제가 때를 굉장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어머님이 바이올린을 사주셔서 음악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거죠. 바이올린부에. 그렇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차이농. 바이올린, 그리고 강민자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간절했던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남과 다른 조건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바이올린과 음악은 가난과 장애라는 암울한 삶 속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욕심을 낸다면 그때 제대로 레슨도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실력 있는 음악가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억지 같은 욕심도 부려봅니다만은, 그런 내일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갖고 연습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생각할 형편도 뭐 어떤 이유도 없었고, 오늘의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네,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단순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의 할 일이 바이올린 연습하는 거라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자.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이렇게 되고 싶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계획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한 20살이 되는 나이인데, 그때까지 저의 학력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식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 학력은 없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거웠던 차이농. 재활원 졸업 후 음악을 함께했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베데스다 4중주단을 결성해 활동했고, 한국 바이올리니스트의 데모, 김남윤 교수와 같은 분들에게 무료로 레슨을 받는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은 물론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인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만한 형편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뒷받침해서 어디 가서 음악을 배우고 뭐 선생님에게 가르쳐달라고 찾아갈 수도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기회를 주신 분들의 연속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교육,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한정 지어놓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은 나였는데, 지금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미국 가서. 대학 석사, 박사 다 좋은 대학에서.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참 기적 같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 유학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나 생각은 점만큼도 있질 않았어요. 근데 참 제 삶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 서울의 교수님께서 유학도 보내주셨고요. 또 현대그룹 아산재단, 그래서 또 생활비 지원을 받았고요. 뭐 이런 그런 뒷받침 후원을
주선해준 많은 분들이 계셨죠.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차이농. 많은 이들의 도움과 후원은 음악을 향한 그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형편보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 곳곳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누비며 장애인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강연 활동과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음에 우리 제가 그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처음 그 동요를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 학교에서 무슨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깜깜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 기가 막힌 바이올린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선생님은 간단하게 연주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악기의 소리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어떤 음악에 대한 느낌, 충격 그게 굉장히 컸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글쎄 뭐 간단한 곡을 잠깐 했지만은 또 그 아이들에게 귀에 또 새로운 또 선율로 들렸을 수도 있고 기억에 남을 수도 있죠. 재활학교 바로 옆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재활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전하시네 우리- 얼굴은. 원장님으로 8월 달에. 8월 달에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늙지도 않고 아이고 맨날 우리 원장님은 이제 이게 성세 재활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원장님으로 이제 되신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합니다. 아, 원래부터 알고 계신 사이세요? 예예. 그리고 원래 또 우리 91년도, 92년도 그때 힐찬홍과 하시고, 성세 농구팀에 예, 농구, 저도 멤버였었는데 그때 또 코치도 해주시고 아, 원래- 농구를 하셨어요? 힐찬홍. 옛날에 뭐 농구에 진짜 미쳤다고 해야 되나? 그때야 뭐 진짜 결혼할 생각도 없이 그냥 힐차 농구팀만 데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없이 그냥 시합만 다니고 새벽에 가고 그럴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최근도 누구랑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걸어 다닌다면 나는 음악 안 하고 운동할 거예요. 그 정도로 운동에 나는 열정과 내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에 대전시립교향 악장으로 와서 음악하는 이제 음악인으로 있을 때 성세 농구팀에 이제 멤버로 들어왔을 때 이제 코치이셨거든요. 근데 내가 바쁘고 음악하다 보니까 이 농구가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습에 많이 빠지고 제가 충실하게 못했지.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시간 될 때마다 와서 하고 충무체육관에서 뭐 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 농구 시작해서부터 인연을 지금 생각하면은 한 18, 9년 그 정도 되고 운동 같이 한 4, 5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지고 조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저는 운동을 시켰을 것 같아요. 음악보다는 진짜 운동신경이 뛰어나시고 음악도 잘하시지만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든지 또 뛰어나요.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아마 좋은 선수로 키웠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는 차인홍 지휘자. 그의 농구 실력 잠깐 볼까요? 교수님 그 동네에서 그냥 농구 좀 하셨던 그 실력이 아니신데요? 아, 지금 너무 몸이 안 풀리고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아니 오랜만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노시는데. 아,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잘했는데. 예. 아니 그러면 뭐 농구 활동을 하신 거예요? 뭐 그냥 취미로 하신 거예요? 아, 원래 그 이제 재활원에 있다가 예. 그 17살 때 일본에 갔거든요. 예. 기술 배우러. 그때 갔더니 거기 농구팀이 있고 휠체어 스포츠를 많이 해서 그때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성세팀에도 있었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도 미국 그 팀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 일본에 가셨을 때 그때 농구도 같이 배우셨던 거예요? 예. 그때 가서 휠체어 농구라는 것을 처음 봤으니까. 예. 그래서 농구를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고 오래 많이 했어요. 일본의 오이다현 베푸시에 있는 태양의 집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매기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연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에서 5명을 선발해서 일본에 1년간 기술 연수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본의 장애인 복지시설 태양의 집에서의 1년은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그 일본 사회의 그 장애인들의 삶을 보는 뭐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그 참 새롭고 충격이었지만 그 중에 이 운동하는 것을 본 것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뭐 정말 흙밭에서 공 가지고 노는 그 시절이었는데 갔더니 이런 체육관에서 정식으로 농구를 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맨날 그 농구팀 옆에 가서 구경하고 있었더니 그분들이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팀이 상당히 그 일본에서 잘하는 팀이었는데 저를 연습할 때 시켜주면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뭐 5시까지 아침부터 5시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일 끝나면 밥 먹고 바로 농구장 가서 밤늦게까지 농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농구를 그 하신 정도로 거예요? 좋았죠. 좋아했죠. 네. 뭐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뭐 체력적인 단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삶의 긍정적인 그런 방향을 주는 그 운동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 장애인으로서의 좀 희망을 갖지 못하던 사회 속에서 있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태양의 집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운동의 소질을 보인 차인홍. 이를 통해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바이올린과의 첫 만남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은 차인홍의 인생에 또 다른 분기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만능 스포츠맨이시네. 아니 음악만 하신 게 아니라 운동에도 소질이. 잠시만요. 다시 소개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음악인이 아니라 체육인 차인홍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당신의 한 끼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일본에서의 그 우동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본에서의 우동. 일본 생활하셨을 때. 예.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농구팀에 이제 주장이셨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형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기숙사에 이제 혼자 있는데 이제 방송으로 불러서 저를 데리고 예. 일본에 그 한 2시간 걸리는 아소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드라이브해서 저를 데리고 그 바깥 구경을 시켜준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 산을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어느 우동집 앞에 서더니 뭐 이제 그 빵빵 눌러서 이제 그 우동집에 아주머니가 나오니까 일본말로 얘기를 해서 그 우동을 2그릇을 차로 갖다 주어서 차에서 먹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먹는 식당인데 식당인데 바깥에서 우리 둘이 다 휠체어를 탔으니까 이분도 휠체어를 타시면 저도 휠체어를 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동 맛 때문에 한 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 스스로 식당을 혼자 간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식당을 간다 뭐 이런. 근데 일본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일본 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휠체어 탔다고 바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자연스럽게 안에서 우동을 먹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구나. 또 그걸 저렇게 대해주는 그런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어떤 무한한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동의 맛 때문에 제가 이 한 끼를 우동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과 그 장면, 그 자연스럽고 당당한 그 순간, 다 말로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는데요. 그런 참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끼를 우동으로 하고 싶어요. 차 안에서 먹었던 그의 특별한 우동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의 한 끼를 들어보니 그 일본 아소산? 예. 아소산을 가던 중에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지 거기까지는 그건 모르고. 그래요? 예. 그 같이 가셨던 형님이랑은 어떻게 연락이 좀 예, 되시나요? 그 후로 계속 연락했고요. 예. 지금 어디 계시? 지금別府에別府규슈 지방에 예. 그 온천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온천, 예, 우리나라의 규슈, 온천으로 예.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예. 그럼 저희 한 끼를 그 일본을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식당을 찾아서 가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예. 갈 수 있겠습니까? 농구할 때보다 더 땀이 나네. 잠깐만요. 그분을 한국으로 모시는 방법. 그게 사실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라. 아니 뭐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분이 흔쾌히 승낙할 것도 같고 예? 제 생각에 저희 때문에 오신 그러면 거예요? 뭐 반가운 일이고.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바다는 못 건너고 바다 전까지는 저희가. 그럼 인천공항까지 오실 수 있는지 예, 한번 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말 큰일 났네. 일본말도 오래간만이라 이거. はい、江藤です。 에토상, はい。 한국의 차꿍です. あ、お元気ですか? お久しぶりです. お久しぶりです. お元気でしたか? 元気？はい。まあなんとか元気してますよ。 I feel just like a kite. 며칠 후 어딘가로 향하는 당신의 한 끼 제작진.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와, 언제 와도 설레는 곳이죠. 추억의 한 끼를 함께 먹었던 일본인 형님이 오늘 한국에 오시기로 했다는데요. 차이농 지휘자의 초청에 감사하게도 응해주셨다고 합니다. Over endless oceans, empty horizons. 후쿠오카에서 12시 도착 비행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도착 출구로 누군가 나오시네요.お疲れでしょう。こちらへいらっしゃいませ。お元気ですね。行きましょう。 이분이 당신의 한 끼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에토 히데노부 씨입니다. 今日はチャー君に本当お会いして、5年ぶりぐらいかな、懐かしく
嬉しいです。お花までもらって。 두 사람과 함께 서울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셨으니 얼마나 반갑고 하실 얘기가 많으실까요? 부디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두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형님 네, 일본에서 에토 히데노부 상. 에토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호칭은? 그러면 예. 에토상.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예, 아 요즘 신기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좋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유 만나서 お会いできて私も嬉しい嬉しいです。 예. 아,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뭐 저녁 식사는 같이 하셨나요? 두 분이? 예, 우리 에토상께서 한국의 갈비를 좋아하셔요. 아 갈비. 예, 그래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예, 예. 맛있는 데 가서 먹었습니다. 아 갈비. Do you like 갈비? 어떠세요 갈비? 아. 굿? 오이시? 最高。 오. 살고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그나저나 제가 이 야심한 밤에 왜 찾아왔냐고요? 그 오늘 이 야심한 밤에 제가 찾아온 게 그래도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뭐 대접할 게 없나 해서 좀 한국엔 또 유명한 문화 있잖아요. 한국 아니 세계 야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맥을 준비했습니다. 비로 치킨 네. 베스트 프렌드 유유 like you guys 오케이 베스트 프렌드 오케이 드시죠 트라이 네 드셔보세요. 그 가끔 해외에 많이 계시니까 이런 치맥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뭐그 문화를 잘 알죠. 많이 들어보고 방송에서 많이 보고. 그럼 교수님은 많이 드셔보시진 않아요? 나는 아니야. 뭐 또 술도 잘 안 마시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 없어. 물론 한국에 와서 가끔 뭐 그 친구들 만나면 먹어봤는데. 전토상은 한국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한국? 焼肉を食べること。 아니 가시기 전에 저희가 갈비라도 한 번 더 대접해야겠네요. 두 분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1975年、74年の4年の12月に太陽の家に日本の大分県の太陽の家に研修に彼が来たんですね。 첫인상은 어땠나요? あ第一印象はどうでしたか。非常におとなしくて真面目で努力家でこう決めたことはねきっちりこうやっていくとかそういうタイプでしたね。頑張り屋さんです。はい。 나이 차이가 그래도 한 15살이 15살 차이 차이나요. 나니까는 예.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렇죠. 참 네, 그렇죠. 어린 이분이 그때는 32살이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동생으로도 한참 동생이죠. 두 분이 이게 농구를 처음 같이 하셨을 때가 그때 아닌가요? 아, 물론이죠.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농구팀의 주장이셨고 워낙 일본에서 유명한 그 운동 휠체어 운동에 대표되는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국 국가대표의 베스트 5에 속하셨던 분이에요. 장애를 갖기 전 유망한 운동선수였다는 에토 히데노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그 당시 소년 차이농에게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형님이셨네. 여러모로 참. 그렇죠.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장애인 스포츠라는 세계를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 흥분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농구팀에 들어와서 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또 배우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저를 그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저를 또 이렇게 데리고 바깥에도 구경시켜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은 나이 차라든지 어떤 그냥 한국에서 온 작은 한 소년에 불과한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랑이랄까 그런 걸 표현해 주셨다는 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이렇게 그 고마움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될수록. 그러니까. 추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좀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뭐.
당신의 한 끼입니다. 당신의 한 끼예요? 당신의 한 끼. 일식. 아나타노 이쇼코. 아나타노 이쇼코. 그래서 당신의 한 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에토상이 직접 만들었어요. 1975년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41년 후 작곡 함께 그런.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국경과 나이를 초월해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차이농과 에토 히데노부.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에 나섰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여행, 두 분이 좋아하실까 모르겠네요. 에토상, 어떤 곳 가보셨어요? 한국에서? 민계문화 롯데월드 또 파라림픽を見に来ました。 もう何十回って来ましたよ。韓国には何十回。 그러면은 잘 아시겠네. 오늘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팔각정,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서울이 쫙 보이는 곳이에요. 이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진짜. 드라이브 코스,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40여 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드라이브. 그런데 에토 씨,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던 거예요? まあ可愛いっていうかものすごくこう、まあ、弟みたいな感じがしてで非常に親近感があって、まあ日本に来て、まあ、何かこうしてやりたい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その太陽の中だけなくてやっぱり外に出てねいろんなところに、まあ、車で走って、まあ、ご飯を食べたりとか、まあ、そういうことをしてやりたかったですね。だからよく休みの日はね、遊びに一緒に行きました。でバスケットも一緒にプレーして弟みたいな感じでしたですね、当時はね。 드라이브를 마치고 저희가 찾아간 장소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입니다. 여기가 북한산이네. 이 보이는 게 북한산이에요. 저게 북한산. 예. 그때 아소산 가셨다고 아소산. 해가지고 저희도 또 이제 유명한 명산 중에 하나인 북한산이 보이는 곳. 네. 에토상. 스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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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토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거기 아소산에 가서 이렇게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이 트레일이 있었는가 봐요. 산에도요? 네, 산 안에. 그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를 다 돌았다고 하는데 그 기억은 제가 잘 안 나. 근데 이제 에토상도 그때 젊으셨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가면서 우동도 먹고 아마 그 이제 하루 한번 다녀왔을 거예요. 식사도 잘하시고 구경도 잘하셨네요. 그럼요. 예. 우동을 함께 먹었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두 사람. 오늘 이 시간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각정에서 농구 게임을 발견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만능 스포츠맨 차이농 지휘자와 휠체어 농구팀 주장 에토 씨가 자유투 대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 18점 좋습니다. 자, 이에 질 수 없다.
에토 씨는 진지하게 몸까지 풀어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농구팀 주장의 실력을 보여주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 던지는 족족 골이네요. 아, 걱정되는 눈빛인데요. 자, 마지막 골까지 성공시키며 40년 만의 대결은 형님의 승리로 끝났네요.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추억의 한 끼를 함께할 시간. 북한산 가는 길목에 있는 우동집 사장님께서 흔쾌히 제작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연락드렸던 당신의 한 끼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 다리가 불편하면 장애인분들도 오시곤 하시나요?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부탁받은 적 2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한 번은 예. 그러니까 장애인분은 아니었고 한 번은 애기 때문에 애가 이제 차에서 못 내린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린 애기가 자고 있어서 예. 가져다 드려가지고 차에서 드신 적이 있고 한 번은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애인은 아닌데 어르신이라서 이제 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갖다 드린 적이 있고 2번 있어요. 그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훈훈하네요. 예. 오늘의 한 끼 우동 만들기 시작. 먼저 우동 면발을 쫄깃하고 탱탱하게 삶아주고요. 다음으로는 우동에 넣을 가마보코를 준비해줍니다. 가마보코란 우리에게 어묵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 요리라고 하네요. 각종 가마보코와 고명, 국물까지 한 그릇에 잘 담아주면 오늘의 한 끼 우동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럴 리가요. 저희가 우동을 준비하는 동안 제작진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이라사이마세 우동 왔습니다. 그 옛날 일본에서 먹었던 것처럼 자동차로 우동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유, 진짜 그때 드신 것처럼. 예, 여기다 놔주세요. 예. 저희 여기 사장님이신데 네. 이렇게 또 흔쾌히 이렇게 또 우동을 먹는 게 편하시네. 네네. 배달을 해주셨어요. 아, 도카라시 마리마스. 아, 감사합니다. 참 많은 한 끼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차에서 먹는 건 처음이라 두 분 덕분에 아주 이색적이네요. 예. 자동차 안에서 먹는 우동. 그 맛은 어떨까요? 상은 차려줬는데 막상 차 안에서 먹으려니까 참. 아, 혹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좁았나요? 이게 아무래도 아, 그때는 예. 승용차였죠. 더 좁았겠네요. 승용차. 진짜. 지금 넓은 거죠, 뭐. 사실 저희가 이게 방송 장비인데 그 장비 올려가지고 예. 테이블을 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바로 그릇을 들고. 다양하게 한 끼 먹어봤지만 이렇게 차에서 먹어본 아, 게 이거 고춧가루. 이게 그 뭐라고 하던데 이걸 좀 일본 말로 도가라시라고 하는데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내가 그때 먹을 때 이거를 여기다 막 새빨갛게 이렇게 쳐서 먹었대요. 한국 입맛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외국인은 매콤한 걸 좋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릇을 가져갈 때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다고 막 새빨간 국물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나는 맑은 거 줬는데. 그래서 오늘도 갖게 왔어. 예.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옳지. 여기 우동 맛있는데? 그래도? 너무 불편하긴 한데 그런 말 모르세요? 이게 어떤 음식이든 밖에 나와서 지붕 밖에서 먹으면 무조건 몇 배로 맛있다. 훨씬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불편은 한데 맛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과 함께 먹는 추억의 한 끼. 오랜만에 그때를 재현하며 드셔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뭐 지금도 약간은 그 생소한 상황이지만 그 43년 전에 제가 그때 그 일본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순간은 어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그 느낌과 분위기가 그 감동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まさか車の中でうどんを食べ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ね。我々のその時代はまだそのバリアフリーっていうのがあんまり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お店にも階段があったりとか、狭かったりとか、だからお店に入れないからクラクション鳴らしておばちゃんを呼んで、で注文してうどんを持ってきてもらって食べる、そういう習慣が結構あったんですよ、その時代は。だからそういうドライブインとか行ったら必ずクラクション鳴らしてお店の人呼んで、で注文して車の中で食べると、そういうのは頻繁にやってました。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로 인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과 이렇게 그때 경험을 한 것도 또 그럼요. 예, 참 의미가 있고 방송을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참 이번에 그 의미가 있는 또 옛날을 회상하면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과 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뭐 환경들, 장애에 대한 인식들. 그건 당연히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이렇게 차 안에 갖다 주셔서 주인께서 갖다 주셔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뭐 그 40여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은 뭐 그런 건 상상조차 못했고요. 그런 자신감이나 뭐 그런 생각은 정말 하지도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 배려라든지 뭐 의식이라든지 엄청나게 바뀌었죠. 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뭐 심적으로 예전에 그런 마음은 아니시고 좀 더 편안하시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은 좀 불편한 게 남아 있으신가요? 글쎄요, 가끔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또 제 스스로의 문제 같아요. 네. 옛날에 그런 어떤 기억이 남아서 아직도 내가 때로는 이렇게 어디 식당을 갈 때 소극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저 혼자 식당을 잘 안 갑니다. 그럴 자신이 아직 한국에서 많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식당을 이제 친구가 차를 주차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먼저 들어갔더니 주인이 내가 첫 번째 손님이라 정확하게 재수가 없으니까 나가달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 습관이 제가 먼저 뭐 혼자 식당 들어가는 게 좀 겁이 나게 됐어요. 그런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발전해야 될 생각이 변화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런 배려심과 의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걸 받아들여가면서 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참 큰 계기가 그때 받은 뭐 아까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긍정적인 충격인 것 같아요. 이런 우동 한 그릇으로 받은 따뜻한 배려. 그 배려가 교수님을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동은 이 교수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동은 나의 새로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동의 어떤 경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가능성, 자신감, 또 일본에서 1년간 생활 이런 걸 합쳤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과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 후에도 뭔가 내가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또 힘을 내고 살아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되돌아봅니다. 바이올린과 음악을 좋아하던 한 소년을 성장하게 한 특별한 인연과 경험들. 그 귀한 시간들을 거치며 자신의 꿈을 이룬 지휘자 차이농. 장애란 벽을 넘어 세상을 좀 더 넓고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한 끼. 차 안에서 먹었던 우동입니다.